다음 시즌에 만날 수 있을기를 이거 마무리 말이 떨려. 끝내기 아쉬워? 끝내기 아쉽죠. 이게 재계약 협상이 안 됐거든. 정전기.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2021 시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제가 개막 정말 직전에 사인을 하고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 기다려주셨던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여러분 믿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숨이 차네요. 이번 시즌도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선물이 계속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즌까지는 미니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개막전 승부 예측 결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핫한 아이템 아닙니까? 축구팬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VAR 모자, 저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머리 큰 사람도 기똥차게 맞는 이 VAR 모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확인하시고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원큐 K리그1 2021 1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개막 라운드에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기는 바로 전북과 서울의 공식 개막전입니다. 전북은 지난 시즌 K리그 최초로 리그 4연패를 달성하면서 역시 1강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두 시즌 연속 막판 또 뒤집기를 하면서 1강다운 뒷심까지 선보였던 전북인데요. 올 시즌 전북의 목표는 K리그 최초 리그 5연패입니다. 이 5연패에 도전하는 전북이니까 또 첫 경기 또 홈에서 열리는 만큼 승리하면서 가려는 의지, 이 개막 미디어데이 때부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전북이 1강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김상식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고 또 많은 주전 선수들이 나가고 또 들어오면서 선수단의 변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개 팀과 비교했을 때 전북은 가장 전력 구성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북은 리그 5연패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팀이다. 선수단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타공인 이런 1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정말 서울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뒤로 하고 서울 역시 감독을 바꿨고 많은 주전 선수의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도중에 영입됐던 기성용 선수가 건강한 몸으로 필드에 돌아올 채비를 마친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역시 첫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데요. 두 팀 모두 큰 변화를 겪었고 첫 승리와 함께 1라운드를 마치겠다는 의지는 똑같지만 두 팀을 나란히 비교해봤을 때 전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리그 득점 2위였던 일류첸코 영입하면서 이 최전방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해소를 했단 말이죠. 지난 시즌 전북은 14번의 홈경기에서 무려 11번을 이겼습니다. 이번 주도 전북은 시즌 첫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전북이 1강이야? 울산은? 김동 감독이 없는데 해야 되나요? 울산은 1.1 1.1 조금 못 미친다. 조금 못 미친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와 수원FC의 대결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1에서 상위권 성적을 냈던 대구, 그리고 K리그2에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K리그1의 마지막 한 자리를 낚아챈 수원FC의 대결입니다. 모두 시민구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영입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난 시즌까지 좀 주축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이 나가면서 선수단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격에 머무르지 않고 잔류가 아니라 그 이상을 노리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선수 변화폭이 크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뭔가 이 대구의 선수단 변화는 뭔가 수비적이었다, 수동적이었다 라고 본다면 이 수원FC의 선수단 변화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능동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차이를 둘 수 있어요. 물론 대구도 호재는 있습니다. 만원 관중이 아직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전체 경기장의 25% 수준인 약 3,000명 정도가 들어찰 이 열광적인 관중 앞에서 경기한다는 점은 대구로서는 굉장한 호재죠. 하지만 지난 시즌 대구가 개막전에서 에이스 세징야가 꽁꽁
꽁꽁 묶이면서 인천과 득점 없이 무승부에 그쳤다는 점, 이 점이 수원FC에게는 굉장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이변이 날 수 있는 경기, 바로 이 대구와 수원FC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포항은 핵심 멤버였던 일류첸코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모두 팀을 떠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송민규, 강상우 이런 국내 선수들, 핵심적인 국내 선수들은 남아있지만 지난 시즌 득점의 정말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이 두 선수가 떠났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포항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로 합류하는 타쉬 그리고 크베시치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자가격리가 3월 초에나 끝난다는 점은 이 개막전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인천을 불러들이는 포항으로서는 크나큰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지난 시즌에도 극적으로 잔류를 하면서 이 잔류왕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K리그 최고의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이 잔류왕이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겠다 올 시즌에 이렇게 선언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더군다나 인천과 재계약한 조성환 감독이 난 여태까지 개막전에서 져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포항과의 경기에 강력한 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지난 시즌 포항이 56골 넣었습니다. 일류첸코는 19골, 팔로세비치는 14골을 넣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없는 포항, 그리고 무고사가 없는 인천, 과연 어느 팀이 타격이 더 클 것인가, 저는 예상해보면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 이게 참 예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개막전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광주FC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이번 시즌 K리그1에 출전하는 12개 팀 중에 죄송합니다, 전력면에서 가장 열세인 팀 분명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처음으로 창단하고 처음으로 상위 스플릿 진출했지만 감독도 떠나고 많은 주축 선수들이 떠났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다고 메웠지만 나간 선수들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수원 삼성은 광주를 만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수를 내보내면서 마찬가지로 몸집을 줄인 수원이지만 제리치 그리고 니콜라우를 영입하면서 이 공격에는 확실하게 무게를 빡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얻은 박건하 감독 그리고 수원이거든요.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굉장히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의 대결에서는 광주보다는 그래도 수원이 앞선다. 그래서 이 경기에선 수원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 그리고 강원 FC의 대결입니다. 아시아 챔피언 울산은 이번 시즌도 1강 전북을 위협할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꼽힙니다. 1하고 1.1은 0.1 차이잖아요. 0.01 차이로 갈까요? 김동훈 감독이 떠났고 홍명보 감독이 왔고 또 득점왕 주니어가 떠났고 그 자리를 힌터제어가 오고, 어떻게 보면 K리그1에서 가장 큰 폭의 선수단 변화가 있는 울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였던 클럽 월드컵에서 실망감이 좀 50도 있었고 또 기대감도 50이 있었는데 기대치를 좀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실망을 좀 더 높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저는 이번 주 강원과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이 왜 강자라고 평가를 받냐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화려하진 않아도 알짜 선수들을, 팀에 필요한 정말 알짜배기들만 딱 영입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김병수 감독이 전술면에서는 K리그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축구가 이 김병수 감독이 던지는 이 패 탁 이렇게 던질 때마다 어떻게 응수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 경기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울산이 분명 이 경기 고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질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질문에는 쉽게 답을 못 하겠어요. 고전은 하지만 힘들게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은 사이렌이 도왔다 진짜. 왜 그러냐면 이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하지 못한다? 올 시즌 울산의 행보가 예상외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홍명보 감독도 또 선수들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라도 이 경기 무조건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2021 시즌 K리그1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성남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남기일 더비다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겠죠. 과거 성남을 이끌었던 남기일 감독이 제주를 이끌고 성남 원정을 옵니다. 제주는 뚜렷한 영입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계약을 한 것이 다 알짜다, 전력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시즌 이미 K리그2에서 제주는 K리그1급의 전력을 구성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입만큼 소중한 재계약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도 사실은 시민구단이 갖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 치고는 굉장히 전력 강화에 힘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김남일 감독 체제로 시즌 초반에 정말 피크를 찍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하향세를 탔던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 아쉬움을 씻기 위해서 굉장히 선수단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런 평가죠. 성남은 제주와의 개막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감독 김남일의 2년차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것이 경기를 보는 재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1라운드 패배를 하고 나서 무려 1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일찌감치 K리그1 승격을 확정했습니다. 성남과 대등한 경기를 하기에 충분한 상대라는 거죠. 이 경기 역시 어느 한 팀의 우위를 쉽게 가져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과연 이 두 팀이 어느 경기를 할 것인지. 이 1라운드 경기를 좀 잘 살펴보고 제가 2라운드부터 이 두 팀의 경기를 예상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모를 때는 뭐다? 무승부다. 이 두 팀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무승부 예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 저와 함께 보시고 2라운드 승부 예측 좀 편안하게 가자는 거예요. 저의 예측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축구 유튜브 방문하셔서 댓글창에 제가 예상했던 1라운드 6경기를 여러분도 똑같이 예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보다 많은 경기를 맞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맞춘 한 분 추첨해서 저희가 이 VAR 모자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2라운드 승부 예측에 숨 헐떡거리지 않으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숨이 차다, 숨이 차.